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 집을 마련해 가슴 뿌듯한 분들도 있겠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드물게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만 달아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도 내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김희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용함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용함입니다. 이정민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종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76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가량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희준 회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시청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도내 형성되는 가격은 지금 서귀포 시인 경우 같은 경우 평균 630만 원에서 750만 원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은 사업 승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영어도시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도민 수요가 아니고 외지인 수요로 많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에서부터 인기적인 같은 경우는 1,2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전후의 낡은 주택을 포함한 제주도의 총망라인 전체적인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65만 원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서부터 8월 말까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주택 시장이 살짝 좀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강용함 박사께서는 현재 제주 주택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김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KB국민은행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2014년 1월 17일 현재 도내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제곱미터당 603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금액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아파트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아우른 평균 시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900만 원 이상이 호가가 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500만 원대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4% 정도가 하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9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주 지역 주택 시장 관련해서 송종철 사무국장께서 아무래도 지금 공인중개사 활동도 직접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제주 지역의 주택 시장들 보면요.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그 통계치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주간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시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합에서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데요. 특히 두드러진 거는 이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와는 달리 이제
뭐 노령이나 연동에도 이제 5년 이상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 1인 세대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거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형대로 봤을 때는 소형 위주로 많이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정민 박사께서는 현재 제주 지역 주택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이제 주택을 시장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거래하는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람이 거주한다는 거는 그 어떤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곳이 이제 주택이거든요.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규 주택들이 이제 가격 상승세가 예상치가 않은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제 둘 다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년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주도로 오는 인구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제주도민보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오면서 이제 주택 시장, 이제 주택 가격이 약간 상승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급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건축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내 건설업체들이 우리 김희준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육지업체나 외국에 비해서 좀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외국이나 이런 데처럼 철저한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은 이제 그 특정한 지역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특정한 곳 인기가 높은 지역은 뭐 평당 지금 뭐 1,200 간다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그거는 어느 곳이나 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뭐 서울 같으면 강남 일부 지역 같은 데라든지 싱가포르 같으면은 이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고소득자들이 싱가포르로 대거 이민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데가 3.3제곱미터에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단독 주택 하나 구입하려면 한 300억 정도 있어야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도 이제 어차피 국제자유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 거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엔 인간 정주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가구 소득의 4배를 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득 대비 4배가 넘어서면 그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영동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배를 넘어섰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시장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주택 마련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주택 구매를 포기하면 뭘 포기하느냐 하면 그다음에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 두 개를 다 포기하고 취업난이 겹치다 보면 취업 자체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가 노동이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일단 그 네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양극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끄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이 양극화 차원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아파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방송에서 그
아파트 이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노영의 뭐 피아파크, 예. 뭐 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난달에 1,29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 하는 그런 그 계약서가 이제 있었고요. 평당요. 예, 평당 예. 3.3 평방미터당 이제 예.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과잉 공급이다라는 우려를 작년에 많이 언론에서 지면으로 이제 접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MB 정부 때 이제 건설 경기, 어떤 경기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주차장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를 하고, 이제 그 건설 비용도 2%대로 굉장히 사업성이 좋도록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건수가 4,800호였는데 2011년은 급증해서 13,000호, 즉 4배가 급증을 이제 했었죠. 2012년도에는 만 호가 넘는 허가 건수를 냈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주택 주거 문화 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 구도심 지역에 있는 다세대라든지 빌라, 오래된 20년 전후의 공동주택은 역으로 하향으로 좀 가주는, 왜냐하면 그 삶의 주거를 좋은 쪽으로 이제 가고 그 빈집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안 된 경우에는 제값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그 현실에 와 있습니다. 예. 김희준 회장께서 조금 전에 이 3.3제곱미터당 뭐 1,2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좀 일정 부분 투기적인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봤을 때는 뭐 투기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뭐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요번에 그 부동산 관련 법안을 하면서 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구 유입에 대해서 뭐 주택 가격이 뭐 상승한다. 그거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양극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연동이나 노영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한 것은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투기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인구 유입되는 그런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농 귀촌에 의한 뭐 힐링 차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보면 농어가 주택을 그리고 또 텃밭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그 힐링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어가 주택은 거의 뭐 없습니다. 매물 자체가. 예. 그리고 또 특히 뭐 경관이 좋은 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인구 유입이 뭐 주택 가격을 상승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안 심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동인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은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어떤 자료를 또 어떤 시각에서 봐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송중철 사무국장께서 조금 전에 이 노형과 연동 지구의 경우에 이게 그 투자 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이제 주거 공간보다는 좀 이렇게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그 나타나는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 이제 어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 전례를 보면은 구제주의 그 집단화된 공동주택, 메이저급들, 그리고 연동, 그리고 노형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주거도 해결을 하고 투자의 이익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시 연동해서 노형지구로 갔고요. 또 노형에서 또
이제 노용 이제 신도시 170세대의 그 H파크 그 아파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프레임이 많이 붙는 그런 이제 발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부인 제주도 60만 그 인구 중에 한 2, 3만 명 정도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예. 저도 좀 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 노영동 일부 아파트 경우에는 한 200세대 좀 안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게 뭐 부동산 경기의 지표로 삼는다든지 뭐 투기 여부로 삼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명백한 거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평당 3.3제곱미터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한 2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천만 원이요? 200만 원이 아니고? 3.3제곱미터에 200만 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은 세력이 아니고 예. 한 서너 명만 움직여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네. 이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 아까 그리고 우리 송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구 이동에 따른 게 귀농귀촌이 그 상당수가 많습니다. 지금 그 시골에 보면은 농어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 나오는 것들도 없고 나와도 이제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매각을 하면 그 대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 제주도 사람들은 특히 땅을 팔면 부동산을 팔면 또 부동산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주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금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을 하게 되면 연쇄 그 효과가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주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일부 사례 얘기하셨는데 구도심 지역에 20년 된 이런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왜 올랐냐면 다른 데가 오르기 때문에 이걸 팔고 내가 다른 데 가려고 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들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주택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공간적 확산 모델을 봤을 때도 특정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올라간다는 거죠. 일례로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뛰면 전국이 집값이 뛰어요. 우리 그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환 박사님, 지금 뭐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국의 주택 시장하고 비교하면서 제주 주택 시장을 좀 분석을 한다면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특별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래서 주택시장이 침체를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제주도는 호황을 보이는, 네. 가격은 내려가도 우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이제 이 제주도가 아무래도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곳이다. 질병의 유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기 세력이 일부 개입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택 경기와는 무관하게 이상 급등을 보인다든지 예. 그런 과열 현상을 이제까지 보여왔다.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제주도에서 그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 중에는 예. 많은 물량이 움직여서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야말로 서너 채만 비싸게 팔려도 갑자기 그것이 시세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그 당국에서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혹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면밀하게 수요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예.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김희준 회장님, 이 전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제주하고 어떤 지금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그 주택 부분이라든지 이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전국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의 IMF 때 우리 제주도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달러가 비싸지고 기름값이 비싸질 때마다 제주도 항공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제주도는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역시 지금 제주도의 주택을 전국에 비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맞지 않다고 저는 이제 단언컨대 제주도의 아까 이제 송 국장님이라든지 이제 이정민 박사님께서 말씀했던 인구 유입이라는 그 지난 4, 5년 사이에 3만 명의 인구 유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인구입니다. 비즈니스 인구. 예. 출산 인구 증가보다 비즈니스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인 가구가 2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6천 명만 비즈니스를 7천 명, 8천 명만 봤을 때 경제 인구가 예. 유입이 고구에만도 3, 4천호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인구 유입이 이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그 공급에 의해서 그게 아니게끔 되어졌단 말이죠.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전례 없는 물량이 4배에서 4.5배 정도입니다. 2011년 13,000호, 2012년 1,557호, 2013년 9,137호의 물량이 이제 인허가 됐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작년은 1,063세대의 미분양이 있었지만 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약 400호에 가까운 물량으로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또 1월 달 저희들은 이제 월말을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전 회원사에 대한.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90호 미만. 다만 이제 임대 우리 그 사마지구의 임대 그 수요와 비즈니스 외곽 지역의 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8, 9월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좀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 생각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회장님 말씀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인구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실제로 미분양 주택 물량도 2년 전에 1,600호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공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400호 정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최근에 사마지구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측한 거죠. 예, 1,000세대가 넘는 뭐 예. 공급 물량이었는데 예. 한 세대만 청약되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예측-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 과거에 우리 학습을 보면 예. 학위지구 때 이제 준공 후 1년 반 동안 20%도 입주를 안 했었습니다.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죠? 10년 전. 예. 그러나 5년 지난 다음에는 집이 없어서 그리고 또 5년 지난 다음엔 그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해왔고요. 제가 그 사마지구에 대한 부분도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집단으로 잘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도민이나 우리 직장, 즉 비즈니스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비선호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이게 올해 가을서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게 제가 1년에 최소 7,000호에서 9,000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3,000호 안팎의 물량밖에 공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지구도 올해 가을 정도 되면은 한 80% 정도 이상은 이제 소진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제 부영과 LH의 그 이제 임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 부분이죠. 또 특히 임대 전세라는 것은 어떤 그 수요자의 부담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와는 달라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싸졌고 주택 구입 대출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요.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부동산이 내려갔을 때의 가격 하락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이제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 샌다, 뭐 이런 어떤 고장 문제, 보수 문제, 비용도 이제 집주인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 이런 부분도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세나 월세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의 현 상황을 짚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뭐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하고 비슷하게 침체 국면으로 갈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혹시 송준철 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까 회장님이 그 뭐 과거와 어떤 뭐 동조화 현상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탈동조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는 이제 수도권이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제주 지역은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도 이 가격 하락이 동조화를 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가격에 대한 전망 부분은 그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경관 연수가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가인 경우에는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저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약간의 가격을 얹어서 파는 그런 형태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지금 신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투자적인 측면, 뭐 투기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그게 어떤 주택시장 가격에 견인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제 그거에 대해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이 소비자들의 그 의식들이 많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뭐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그분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다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게 단기간이 될 수 있고 길어도 5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전세로. 그래서 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안전행정부의 자료 통계를 보면은요. 제주시 지역이 2010년 12월에 비해서 2013년 12월에 약 87%가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더 많습니다. 117%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1인 세대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거는 곧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매물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월세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향후 주택시장은 전월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은 투기적인 요소가 부분이 결합되고 정책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그게 없다면은 제가 전망하건대 가격은 보합에서 약하게 하락세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강용환 박사께서는 앞으로 제주 지역 주택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대부분 그 송 국장님의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큰 흐름으로 볼 때 강보합세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강보합세.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감안하고요. 그 와중에도 교통이라든가 경관, 주변 환경 등 입지 조건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도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급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살아있다. 일례로 화북 지역에서는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들이 완만하게 가격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2014년도는 강보합세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그 인구가 한 10,000여 명에 이르는데 아까 그 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유효 수요층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주택을 또 원하고
또 투자 이민 제도로 인한 그 중국인들의 수요도 감안한다면 강보합 세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약보합세, 강보합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희준 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년 전부터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한 약보합세 부분과 강보합세 부분 그리고 급등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죠. 저희들이 5년 전에 저희들 주택협회에서는 2020년도에 최대 인구 80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주택 공급이 약 14만 호가 필요하다라고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이 14만 호. 그렇죠. 예.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에는 보면은 그때 당시에 9만 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이 인구 60만 4천 명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인구에 대비한 경제 비즈니스 인구의 아까 홍 국장님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주택이나 주거 문화에서 이 상품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2인 이하 가구로. 예. 그리고 이제 인구에 대비한 올해 공급량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저는 올해 지난달 건축 허가 건수가 358호밖에 안 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월 달에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 허가 건수가. 7, 8천 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천 호의 안팎의 물량만 공급이 되어진다면 이제 물량 공급이 지난 4년 동안 과잉으로 공급됐지 않습니까? 약 한 4만 호 가깝게. 예. 그러면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지을 땅도 없거니와 택지 개발한 땅도 없습니다. 이제 다 팔려서 다 짓고 있고. 자, 그러면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또 막상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본 결과 사업에 대한 이윤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리고 이제 2014년 가을이 되면 지금 현재 물량은 제가 이제 화북 사마지구의 물량은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많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 동지역에는 소화가 많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가을부터는 이제 강보합에서 좀 더 진행이 돼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대책이 우선 이제 큰 필요가 이제 급한데 예. 아직 공급해야 될 땅들은 없고 이제 재개발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부흥을 일으켜야만 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간은 올해의 강보합세에서 내년에는 좀 더 해서 지금 현재가 정말 마지막 주택 구입의 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지난 3년 후에 오늘의 이 가격은 또 그때의 미련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구 증가 또는 경제적 문제, 그다음 구도심의 낙후된 도시란 주택에서 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희준 회장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 공급량은 이제 올해부터 축소가 되고 수요는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강보합세를 넘어서 해가 갈수록 더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이정민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주택 가격이 자기 소득의 2배 이내입니다. 2배 이내로 정부가 딱 통제를 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봤더니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때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자기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 가격이 한 30%에서 40% 정도 빠집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분양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을 분양을 안 합니다. 주차장은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주차장을 자기가 직접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렇게 주택 가격이 비싸도 자기 소득이 2배 이내로 이거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여기에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희준 회장님께서 작년 1월, 2월에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요. 딱 그 늘어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통과되기 전에 자연녹지 지역에 공동주택 허가받은 겁니다.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 물량들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그 물량은 지금 뭐 외지에서 이렇게 인구가 유입돼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것도 전세 형태로 많이 해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분양 가격이 올라갈수록 유리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한테 죄송하지만은 건설업체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송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규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소비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다음에 또 오를 거니까 이제 사자.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주거이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올라서도 안 되고. 계속 오르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시한폭탄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재건축입니다. 이제 재건축 이제 도남 연립 같은 경우 이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거기가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서 거기 도남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에만 분양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 분양됩니다. 도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첨단과학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850, 900에 분양하겠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보면 토지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노형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신규로 분양하는 데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지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빌라들이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보다 자재가 더 좋습니다. 창틀 같은 거는 좀 그렇다 쳐도 마루나 이런 것들은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대리석 깔려 있는 데도 있고 문은 전부 원목입니다. 근데 지금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면 MDF 문짝입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자재가 훨씬 좋음에도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다가 뭐 새로 지은 뭐 브랜드 아파트로 갔는데 이건 너무 아니더라.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약보합세다, 강보합세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희준 회장님은 3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조금씩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김희준 회장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중철 사무국장님 혹시? 아까 우리 이제 이 박사님 그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재건축 부분 예. 그 부분입니다. 저도 그 아까 재건축이 앞으로 향후 핫 이슈가 될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주택 가격 상승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크게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형별 이제 가격 추세를 보더라도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토지 가격은 오를지언정 건물 자체는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지난 그 노후화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런데 또 5년 이상에서 15년 그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신규 분양은 고분양, 그리고 5년에서 15년은 하락하고 20년 이상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그 재건축 부분을 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향후 제주 지역에 있는 주택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재건축이 예상되는 쪽에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게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초점이 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이정민 박사님께서 말씀했던 그 과학단지 거기도 이제 그 분양이 됐습니다. 그 한 개 업체에서 이제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제주도의 수요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1년
그 전마다 그 업체의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 진도 사항을 봅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접어든 올해 같은 경우는 3,000호 안팎의 물량밖에 공급이 되진 않거든요. 예컨대 이제 7,000호에서 8,000호는 아무리 못 지어도 지금 현재 미분량 남아 있는 거를 포함해서 3,000호에서 4,000호 정도는 3,000호 안팎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가을 되면은 올 가을 되면은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공급해야 될 땅들이 짜투리 땅들도 아까 이정민 박사님 그 도시계획 변경 전, 주차장법 변경 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또 짜투리 남은 땅이 거의 다 공급이 됐습니다. 건설 부흥으로 이번에. 그런데 이제 올해 가을 돼서 막상 그때 돼서 공급과 수요에 맞지 않는 이제 비례가 역발상으로 역전이 된단 말이죠. 지금은 미분양이 남아 있지만 올 가을부터는 그러한 역발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단지 거기에 이제 몇백 세대 들어가는 부분은 초대형 평수입니다. 이제 한 뭐 7, 80평형대, 100평형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분양가가 얼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은 이제 시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재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이제 톤당 60만 원씩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과 이제 재개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경우와 상가 부분이나 일반 건물들이 있는 부분을 재개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사업성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현재 80호가 살고 있는 집을 재개발을 해서 150호, 약 2배에 가까운 150호 이상을 지었을 때 과연 계산을 해보면 80호에 대한 지분율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 베이스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평당 금액이 1250에서 1300 나오지 않으면 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물들과 기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가 건물들이라도 임대도 안 되고 건물 가격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곳은 이제 다르죠. 그래도 공동주택이 들어있는 현재의 그 부분보다 그 부분은 좀 더 베이스로 그 입주자들을 그 집을 줘야 되는 그 배당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성 개념에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 재개발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수평적 팽창만을 가져올 게 아니고 계속 수평적 팽창을 가져오면 계속 학습했듯이 새로운 도시를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제 수평적 팽창은 그만하고 이제 구도심, 구동화에 있는 그분들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도 많고. 이 구도심을 본격적으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분의 총력을 쏟아 부어서 개발을 하고 도시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을 갖다다가 여기에서 우리 재창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내 수요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지금 주택시장 전망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변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외부에서 투자 수요가 제주에 들어와서 제주의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제는 이제 극소수에 이제 비례하고 있고요. 다 끝났습니다. 상황은. 이제 투기자들이 와서 이제 떴다방 떴다 이래 해가지고 하는 그 대단히 저거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어떤 이 주택 문화를 보면 과거와 어떤 안정적인 문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임대, 월세보다는 전세의 임대를 굉장히 선호도 1위입니다. 송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호 1위가 그런 안정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금융, 전월세 대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급에
분양은 분양대로 민간 임대가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행정적으로 아까 이제 그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그 재개발 블록을 설정을 해서 전부 재개발에 동의하는 그 부분은 이제 신도시의 개념처럼 가주자. 제가 한 예를 들면 외국까지 갈 필요 없고 원주를 한번 보면 원주 시내를 한번 가보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면 천지가 개벽했다. 그 낙후된 도시를 전부 밀어서 진짜 정말 강남의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인터넷이나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원주시를 한번 쳐보시죠. 그 산을 깎고 기존의 쓰레기집들 뭐 이런 것들 참 공동화 현상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그 상가 이런 지구를 참 도시계획을 잘 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본받아서 제주도의 서귀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읍면동 지역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어디입니까 신시가지 부분에 택지 개발했죠. 혁신도시. 이번에 거기에 쫙 다 분양해서 입주 쫙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귀포에 구도시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임대도 안 되고 빈집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낙후된 도시가 어떤 문제가 삼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과감하게 행정적 절차적을 밟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외부에서 제주의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그 월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고 서울 쪽에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 수요가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우리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세라고 그래가지고 예. 월세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그러니까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임대 관리가 좀 손쉽다는. 그래서 그 서울 등지에서 그 광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임대 시장의 천국이다. 뭐 이렇게 막 그 광고를 합니다. 제주를 너무 쉽다. 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의 어떤 로스가 적다. 예. 이렇게 막 광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 또는 오피스텔을 사고 원룸을 사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수요를 견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투기 세력들은 일부 어떤 그 상업 수익성 건물이라든가 그쪽은 조금 침체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눈을 돌려서 주택 시장 쪽으로 많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포착이 가능합니다.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협회 현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그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한 거는 뭐 리조트나 그러면 수익형 호텔 측면이고요. 그게 어떤 우리 주택 시장에 있는 우리 주거형 주택하고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건 관광 그 측면인데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자체도 크게 뭐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자체가 또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투자 측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1인 세대가 급증함으로 인한 그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급 물량이 왜냐하면 또 지금까지 보면은 그 주거용 아파트 위주로만 이제 건축이 됐고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건축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외국이나 뭐 육지에서 오는 그런 투자 패턴들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수익형 호텔의 어떤 수익 구조를 이익을 보는 그런 투자 형태로 많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 부장님 그 방향을 정확히 짚으셨는데 지금 1인 가구 이제 원룸에서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투룸이 지금 작년 올해 급 인기 아닙니까? 투룸 같은 게 지금 물건 없어서 못 판다는 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그 원룸 오피스텔은 저희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어떤 상품의 변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육지부에서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그 골고루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레지던트 호텔이라든 분양해서 뭐 어떤 가족 호텔 이런 부분들, 중국 쪽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고 있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돈이 제주도로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송 국장님 그 아까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을 관리비라든지 어떤 그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임차인과 어떤 그 관계가 편안해야지. 그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촌의 말로 앙크리바크리에서 이제 빌려주게 했던 것이 이제는 전문화 임대 사업으로 소득이 아주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투자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수요도 공급의 원리에서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질의 향상을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공급을 해줘야 좀 더 대란을 방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으로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짚어봤는데 분석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씩 상황이 좀 다르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최근에 이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송정철 사무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세대가 급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매물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사글세, 연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전세가 드뭅니다. 그런 현상도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부동산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그 육지에서 전입 오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직장 이직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전세를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그 전세를 해서 다시 뭐 금융기관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걸 재투자하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뭐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주택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모두 이제 전세 그 불일치 현상들이 있는 거죠. 수요자는 전세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공급자는 전세를 회피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전세라는 부분이 장기적 전세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전세는 소멸하지 않을까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주민 박사께서는 지금 뭐 전세난의 원인이라든지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실 텐데 도의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전세난 원인과 해법 분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까도 우리 송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에서 먼저 생겨난 행태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생겨난 게 전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택 시장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세 가격하고 주택 가격을 분석을 하는데 전세 가격은 뭐냐면 그 주택의 진짜 진정한 사용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자산 가치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 사용 가치와 자산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 가격을 또 끌어올립니다.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끌어오르면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쪽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는 전세 시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주거지는 세, 연세 시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하고 대물을 받은 물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 가격이 한 2억 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한 1억 6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리스크를 져야 되느냐 하면 만약 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못 받으면은 자기가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경매로라도 낙찰을 받아야 자기 집을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요 말고는 전세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부영 아파트 미분양 되니까 전세 수요가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분양이 계속 된다면 이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강영환 박사께서는 현재 그 제주 지역 전세 시장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이게 전세난이 심각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이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외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역시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전세 공급은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투기를 하는 서울 등 대도시의 문제인데 제주의 경우에는 그런 투기 세력이 그동안에 없어.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그 전세는 현재 같이 그 시중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는 한 전세 물량은 공급 물량은 적어질 것이고 전세난은 가중될 것이다. 또한 전세난이 가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월세를 찾는 수요층이 증가할 것이고 월세는 또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금리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가계 부채 또는 가계의 어떤 주름살이 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희준 회장님, 이 전세 월세 이게 상당히 좀 그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도 같은데 제주 지역 전월세 문제 또는 그동안 흐름을 쭉 보면 집에 대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전세 월세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같은데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연적인 이제 선택의 이제 방향인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한 40%밖에 안 되던 50% 안 되던 것이 요즘은 최대 7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자, 전세 수요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물량은 없어지고 공급자들은 분양을 하려고 집을 지었죠. 또 이제 수요자는 이제 구입보다는 좀 더 불안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이제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전세로 와줄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매입 임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에서 LH에서 제주개발 이런 데서 이제 매입 임대라는 것은 아주 극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결책은 안 되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 부분에서 민간 임대 부분을 활성화해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부지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장기 10년, 20년 부지는 제공을 하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해서 부지는 제공을 하고 또 이제 건축은 주택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이 부분도 최저의 이윤으로 10%면 10%에 이제 맡겨놓고 그다음 관리 주체는 또 관리 주체로 해서 관리비 나가는 부분을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해서 관리하는데 다 보거든요. 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3등원 탁 해놓으면 우리 제주도에도 얼마든지 건설만 하고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지게 되고 민간 임대도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10년 후 이제 대지 과거에 없던 제도인데 대지 분양을 하고 그 10년까지는 매월 돈 10만 원씩 정도의 약한 비용을 집의 가격으로 내가면서 자기 집으로 전환해가는 자연스러운 부분. 자, 즉 말인즉슨 지금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일시 분양 전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충격이 크죠. 이제 입주자 분양 전환 받으려면 이래저래 동거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한 그 패턴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지 가격은 대지 가격대로 그다음에 대지 가격은 10년 후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나 도에서 국유지로 갖고 있는 부분을 제공을 먼저 우상 제공을 했다가 또 그 대지 위에 건설한 부분은
이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최저의 이득만 이제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또 따로 해준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른컨대 요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받쳐줘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고 전월세의 이 폭발적인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전통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자기 집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 들어가는 거지 전세 자체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소유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뭐가 있냐면요.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놔두게 되면 아파트 관리가 엉망입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스스로가 관리를 합니다. 그게 임대와 소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어떤 주거라는 주거 관리 비용, 주거 관리 예산을 투입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보다는 소유 정책으로 돌려주는 게 예산을 덜 투입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인 임대 주택 건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공공 부문에서 그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같은 걸 더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LH공사하고 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회적 약자들도 그 못 들어가 가지고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걸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보다 있는 주택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도남 연립 안전진단 통과했고 이도 주공 이제 안전진단하고 이제 어느 정도 통과된 것 같은데 재건축이라는 단어 나오면 소유자들이 집 관리를 안 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도 지금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지은 아파트들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뜯지 않고 간단히 내부 수선만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년, 30년만 되면 새 집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에서 봐왔던 재건축 모델이 뭐냐면 헌 집을 15평짜리를 주면 15평짜리를 주면 새 집으로 30평짜리를 받았거든요. 무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다 보면 시공사에서 이 각종 비용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재건축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 건가 저는 이런 우려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송중철 사무국장님은 어쨌든 실물 경제에 밝으시니까 이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우리 제주 도내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인구 유입에 따랐는데 그 인구 유입 형태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1인 세대고 그리고 또 서귀포시의 이제 혁신도시에 그쪽도 이제 많이 이제 원룸이라든지 그 오피스텔이 이제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도내 도민들은 어떤 전세 선호보다는 뭐 월세 그 개념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육지에서 전입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세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전세에 대한 선호가 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 정리할 시간이 돼서 이 도내 주택시장 동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좀 두루 종합해서 한 분씩 좀 정리 발언을 해주시죠. 먼저 강용환 박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그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때 제주자치도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그 2010년에 2020년을 바라보고 10년짜리 주택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택 종합 계획에 보게 되면은 뭐 수급의 문제라든가 시장의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주택 보급률만 하더라도 105%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2013년 말에 103.2%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다면 2020년 훨씬 전에 105%가 달성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의 어떤 그 조절, 속도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면밀하게 그 정책을 재검토하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러한 문제들은 거듭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 박사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하나입니다. 기본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당국에서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은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을 보면은 신규 분양 가격이지 기존 주택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람들이 주택 구입이나 이런 취업 활동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송종철 사무국장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라든지 도심 재생에서 저는 어떤 물리적으로 전부 다 밀어서 그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낡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다수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말입니까? 그리고 도심 재생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있는 고령화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 무시해가지고 전부 다 물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사회라는 거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주거복지 측면도 도에서가 정확히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준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 그 역사적으로 1%밖에 안 되는 지역 경제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지금 저는 제주도는 이제 일어서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부산의 그 도시에서 도시 탈출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주는 그래도 이 자연 환경이 성장 동력의 근원이 되고 있고 에너지라든지 관광, 인프라 모든 것이 이제 성장 동력에 지금 삽을 뜨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흐름을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시고 또 주택 구입은 또 주택 구입의 그 판단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서민에 대한 이 공급이 배제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시급한 문제고 이제 토론 중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제 서민 임대 아파트 공급 문제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힐링 테마가 있는 곳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우리 앞으로의 이 주거가 선호가 될 곳은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초부가 가치 있는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힐링 산업, 연립 빌라도 그러한 테마로 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지고 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 2인 가구의 상품이 급속도로 빨리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된다. 해서 전월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날이 갈수록 좀 심각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대안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 주택 시장이 침체되는 것과 달리 제주도 내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리고 자칫 과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부동산 투기 수요가 나타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달아오르고 있는 제주 지역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